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인 파리에서 수많은 아시아인들 중 왜 한국만이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그들이 아닌 한국만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부터 만나러 가볼게요. 파리의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습니다. 샤를드골 공항에 내리자마자 올림픽의 설렘이 공기처럼 느껴졌죠. 저는 에밀리 코너스입니다. 뉴욕타임스의 베테랑 기자라고 자부하지만 이번 파리올림픽 취재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터미널을 빠져나오는 순간 올림픽 로고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을 형상화한 디자인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공항 곳곳에는 프랑스어와 영어로 된 환영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은 마치 축제의 행렬 같았습니다. 거리마다 올림픽 깃발이 펄럭이고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기대감이 묻어났죠. 하지만 택시기사의 한숨 소리가 제 귀를 스쳤습니다. 올림픽이 시작되면 이 도로는 아마 전쟁터가 될 거예요. 택시기사의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이미 도로 곳곳에 공사 장벽이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축제 뒤에 가려진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죠.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취재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에펠탑은 늘 그랬듯 파리의 상징으로 우뚝 서 있었죠. 하지만 그 주변으로 설치된 보안 펜스들이 묘한 위화감을 자아냈습니다. 저녁이 되자 호텔 로비에는 각국의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일본, 중국, 영국 등 다양한 나라의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었죠. 모두들 이번 올림픽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파리는 준비가 됐을까요? 보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센느강 수질은 괜찮을까요?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의문들이 제가 파헤쳐야 할 과제라고 생각했죠. 밤이 깊어갈수록 파리의 밤거리는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에펠탑의 조명이 도시를 밝히고 올림픽 홍보물들이 거리를 수놓았죠. 하지만 그 빛나는 모습 뒤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 속에는 이미 여러 언론사의 보도가 올라오고 있었죠. 파리 시민들의 반발, 환경 문제, 치안 우려. 화려한 축제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노트북에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파리가 꿈꾸는 올림픽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화려한 올림픽 홍보 행사가 열리는 광장 앞에서는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지만 그 뒷골목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이곳이 우리 집이었어요. 마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올림픽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그의 집은 곧 철거될 예정이었죠. 할머니의 주름진 손가락이 창틀을 쓸어내렸습니다. 재개발 지역을 돌아보는 동안 비슷한 사연을 가진 주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보상은 턱없이 부족했고 새로운 거처를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죠. 파리는 이제 우리 같은 서민들의 도시가 아닙니다. 피에르의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30년 동안 이곳에서 빵집을 운영해온 그의 가게도 곧 문을 닫아야 했죠. 올림픽 특구 지정으로 임대료가 3배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광장 한켠에서는 시위대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반대 구호가 하늘을 찔렀죠.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는 모습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우리의 집은 팔지 않는다. 올림픽이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 시위대 속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반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이었죠. 그들의 분노와 절망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섰고 시위대와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죠. 최루탄 가스가 광장을 뒤덮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파리의 모습입니다. 한 시위자가 외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죠. 카메라를 들어 이 순간을 담았습니다. 광장 건너편에서는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행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와 음악이 들리는 한편에서는 최루탄 연기가 피어올랐죠. 이것이 바로 파리 올림픽의 두 얼굴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올림픽 준비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었죠. 보상은 형식적이었고 대책은 미흡했습니다.
우리는 올림픽의 희생양입니다.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해온 마르셀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의 식당은 올림픽 특구 지정으로 문을 닫아야 했죠. 광장 주변을 돌아보니 재개발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현대적인 건물들이 들어설 예정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사람들의 삶과 추억이었습니다. 취재를 통해 만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축제 앞에서 그들의 삶은 너무나 쉽게 무시되고 있었죠. 이것이 과연 올림픽이 추구해야 할 가치일까요? 스포츠 축제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강제이주와 주민들의 고통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화려한 올림픽 광고판 아래에서 시위하는 시민들의 모습은 강렬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전하고 싶은 파리 올림픽의 진짜 모습이었죠. 센느강의 수질 문제는 파리 올림픽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올림픽 수영 경기가 열릴 이곳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단체 활동가 루카스를 만났습니다. 정부는 센느강이 깨끗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루카스가 건넨 자료에는 충격적인 수치들이 있었습니다. 대장균 수치는 기준치의 3배, 중금속 오염도 심각한 수준이었죠. 강변을 따라 걸으며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곳곳에서 정화 작업이 한창이었죠. 하지만 작업자들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요. 작업반장 앙투안의 말에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체념과 분노가 교차했죠. 정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감 넘치는 발언을 이어갔죠. 2024년 7월 센느강에서 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제가 파리 시민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강변 카페 주인 소피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죠. 거짓말이에요. 매일 이곳을 지나다니는데 물고기들이 죽어 떠오르는 걸 봤습니다. 소피의 카페 창가에는 수년간 찍은 센느강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점점 오염되어가는 강물의 모습이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환경부 관계자와의 비공개 인터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실상을 털어놓았죠.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올림픽까지 강을 정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이미 집행된 예산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했죠. 정부의 대책은 겉보기에만 그럴듯했을 뿐이었습니다. 센느 강변에서는 연일 항해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환경단체들과 시민들이 모여 정부의 허술한 대책을 규탄했죠. 우리의 강을 돌려내라. 올림픽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시위 현장에서 만난 한 어머니는 죽은 물고기를 들고 있는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센느강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죠. 환경 전문가들의 의견도 부정적이었습니다. 단기간의 정화 작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죠. 수십 년간 누적된 오염을 몇 개월 만에 해결하겠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파리 대학의 환경공학 교수 피에르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정부의 계획은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었죠. 센느강의 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올림픽이라는 거대 이벤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죠. 정부의 발표와 현장의 실상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화려한 약속 뒤에 숨겨진 진실은 센느강처럼 탁하고 깊었죠. 올림픽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남길까요? 오염된 강물처럼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질 환경 문제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취재 중 익명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 내부 관계자라고 밝힌 제보자는 충격적인 내용을 전했죠. 올림픽 예산의 상당액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이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고 있죠. 제보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올림픽 시설 공사 과정의 비리, 센느강 정화 사업의 실패, 강제 이주 주민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까지 모든 자료가 증거와 함께 첨부되어 있었죠. 파리 북부의 한 카페에서 제보자와 만났습니다. 그는 긴장한 모습으로 주변을 살폈죠.
더 이상 양심을 속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제보자가 건넨 USB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와 인권 침해 사례들이었죠. 샌드강 정화 예산의 40%가 실제 공사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공사들이 수두룩해요.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사실관계를 검증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죠. 하지만 이를 보도하기까지는 더 많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파리시청 관계자 마르셀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보 내용 중 일부를 확인해 주었죠. 예산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올림픽은 예정대로 진행될 테니까요. 환경단체의 조사 자료도 제보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샌드강 정화 사업의 실패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죠. 정부는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죠. 강제 이주 지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주민들의 증언은 제보 내용을 뒷받침했죠. 보상금의 절반도 받지 못했습니다. 서류상의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랐어요. 취재를 진행할수록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올림픽이라는 화려한 축제 뒤에는 거대한 비리와 인권 침해가 숨어 있었죠. 조직이 고위 관계자를 만나려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오히려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높여주었죠. 파리 시내를 걸으며 촬영한 영상들도 제보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허술한 공사 현장, 방치된 환경 문제, 주민들의 항의까지 모든 것이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죠. 다른 언론사들도 이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표면적인 보도에 그쳤죠. 깊이 있는 취재는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감시도 느껴졌습니다. 취재 현장마다 수상한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하지만 이제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제보자는 더 많은 자료를 약속했습니다. 올림픽 준비 과정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이 담긴 자료들이었죠.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더 많은 진실이 있어요. 취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은 쉽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파리 올림픽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 그것은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이번에는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한국의 전통문화 공연단을 특별 초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취재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을 때 통역사 수연을 만났습니다. 한국 문화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요. 이번 공연을 통해 그 진면목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수연의 설명은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 초청을 둘러싼 국제 언론의 반응은 복잡했죠. 일본 기자 타나카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만 특별 대우를 받는 건가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국 언론도 이에 가세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초청이 불공평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죠. 우리도 5,000년 역사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만 특별히 다루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조직위원회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문화 교류 담당자 피에르의 설명이었죠. 한국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독특한 문화적 감수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파리 올림픽이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합니다. 공연 준비 현장에서 만난 한국문화원 김 선생님은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특별 대우를 바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문화적 가치를 진정성 있게 보여주고 싶을 뿐이죠. 취재를 위해 한국 공연단의 리허설을 지켜봤습니다. 전통 춤과 현대 무용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 공연에는 한국인의 정서가 담겨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했어요. 수연이 공연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일부 유럽 언론은 이를 문화적 편향이라고 비판했죠. 올림픽은 평등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를 부각시키는 것은 올림픽 정신에 위배됩니다. 이에 대해 수연은 단호히 대응했습니다. 우리는 경쟁이 아닌 조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 문화의 포용성을 보여주고 싶은 것뿐입니다. 공연단 단장 박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의 말씀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죠. 문화는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다리를 놓고 싶을 뿐이에요. 리허설이 끝난 후 외국 기자들의 반응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타나카도 인정했죠.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이런 문화적 교류야말로 올림픽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아닐까요? 김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진정성 있게 겸손하게. 이 취재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갈등의 원인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닙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축제여야죠. 에펠탑 입구에서 불쾌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20여 명이 새로 도입된 올림픽 특별 관람 규정을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었죠. 우리는 VIP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줄을 설 필요가 없어요. 중국 관광객 리더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관람 규정에 따르면 VIP 티켓이라도 정해진 입장 시간을 지켜야 했지만 그들은 이를 무시했죠. 모든 관광객에게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약하신 시간에 맞춰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보안 요원의 차분한 설명에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죠.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중국 전체에 알리겠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파리시는 주요 관광지마다 새로운 관람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보안 강화와 혼잡 예방을 위해 시간대별 입장 제한을 실시한 것이죠. 에펠탑의 경우 하루 입장객을 시간대별로 나누어 관리했습니다. VIP 티켓 소지자도 예외는 아니었죠. 이는 올림픽 기간 동안 예상되는 관광객 급증에 대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규정은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장 관리자 피에르의 설명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모여들었죠. 우리는 특별 관광객입니다. 중국은 파리 관광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해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온 다른 국가의 관광객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 그룹은 조용히 한쪽에서 기다렸고 유럽의 가족 단위 관광객들도 규정을 이해하고 순응했죠. 중국 SNS에는 현장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규정 위반에 대한 언급 없이 차별 논란만 부각되고 있었죠. 댓글란에는 파리를 비난하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파견된 중국 대사관 관계자는 상황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는 새로운 관람 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관광객들의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았죠. 베이징 올림픽 때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파리는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나요? 에펠탑 주변의 카페 주인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은 반가웠지만 이런 식의 마찰은 우려스러웠죠. 매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려는 태도가 문제예요. 현장의 혼란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대사관 관계자의 중재로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찜찜한 여운이 남았죠. 이날의 사건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일부 중국 매체들은 이를 파리의 중국인 차별로 보도했고 프랑스 현지 언론들은 올림픽 앞둔 파리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다뤘죠.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에펠탑 앞. 올림픽을 앞둔 파리는 규정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로 인한 작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샤를드골 공항은 올림픽을 앞두고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혼잡한 상황 속에서 저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프랑스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캐리어를 끌다가 넘어지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바쁜 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죠. 그때 한 남성이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진수라는 한국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일으키고 짐을 함께 들어주었죠. 할머니의 목적지까지 동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드시면 위험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수의 프랑스어는 서툴렀지만 그의 진심은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통역가 수연이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파리에서 40년을 살았지만 이런 따뜻한 마음은 처음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파리에서 40년 넘게 살아오신 할머니는 진수의 행동에 고개를 끄덕이셨죠. 우리 문화에서 어른 공경은 기본입니다. 이런 모습이 한국의 진정한 자부심이지요. 진수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진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감사의 마음은 충분히 전달됐죠. 이 청년이 바로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보여줬어요. 수연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힘이죠. 진수의 행동은 공항 직원들의 시선도 사로잡았습니다. 한 직원이 다가와 말했죠.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이런 따뜻한 모습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할머니를 무사히 배웅한 뒤 진수에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인걸요.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을 보면 돕는 게 당연하잖아요. 수연이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문화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경쟁과 성과만이 아닌 배려와 존중이 있는 곳이죠. 한국인들이 이런 가치를 지키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작은 사건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았던 수많은 갈등과 혼란 속에서 진정한 희망을 발견한 순간이었죠. 진수의 행동은 단순한 친절이 아닌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화적 가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올림픽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와 맞닿아 있었죠. 파리올림픽 취재를 마무리하며 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기록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죠. 올림픽의 화려한 준비 과정 뒤에는 예상치 못한 진실들이 있었습니다. 센느강의 수질 문제, 강제 이주된 주민들의 이야기, 부실한 예산 집행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죠. 올림픽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김 선생님의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한국인으로서 이번 올림픽을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셨죠. 진정한 스포츠 정신은 경쟁이 아닌 이해와 배려에 있습니다. 수연이 통역해준 한국 공연단의 메시지도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문화적 우월성이 아닌 조화와 이해를 이야기했죠. 제보받은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올림픽 준비 과정의 비리와 문제점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진수가 공항에서 보여준 작은 친절. 그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닌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화적 가치의 표현이었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김 선생님의 말씀처럼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이해하고 배우는 장이었죠. 취재 과정에서 만난 모든 이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 분노하는 이들의 외침,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이들의 미소까지. 이번 올림픽이 남길 진정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파리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축제의 이면에 가려진 진실들,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인간적인 가치들. 한국문화원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셨죠. 올림픽은 결국 사람입니다. 메달의 색깔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수연도 의미 있는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경쟁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화적 가치를 나누러 왔죠. 취재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기사를 썼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분명 많은 것을 남길 것입니다. 센느강의 오염, 주민들의 강제 이주, 예산 비리. 이 모든 진실은 기록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수가 보여준 따뜻한 배려, 한국 문화가 전한 조화로운 메시지, 그리고 김 선생님이 이야기한 진정한 가치도 잊지 말아야 했죠. 진정한 올림픽 정신은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파리의 마지막 밤, 에펠탑의 불빛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는 우리가 발견한 모든 진실과 희망이 담겨 있었죠. 이제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려 합니다. 올림픽의 명암,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진정한 가치들을.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더 재밌고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